자, 205번입니다. 생활권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련시설 중에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수련관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끝까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술할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말씀하셔도 되는 거니까. 집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특화 시설들이 집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면서 생활권 수련 시설들인데요. 생활권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연상하면서 해보세요. 네, 생활체육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도 할 수 있겠죠.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에게 특성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봉사활동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활권 수련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이 수련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도 한번 되살려 보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있는데 자녀와 함께 가서 이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06번 문제는 현재도 이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측면이시면 이답안을, 찬성하는 측면이시면 이답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성 반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접위원이 따지거나 면접위원과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면접위원하고 논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 의견을부터 보면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는 남에 대한 배려, 자, 이제 그 다음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극도의 조심함, 그 다음에 엄격한 훈육,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한 훈육 차원에서 이제 반대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반대 의견이고요. 자, 찬성 의견은 뭐냐면, 자, 저는 청소년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게 두 가지식으로 해놓고, 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이 난 상태다. 앞에 반대의 근거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고, 찬성의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다. 이것은 그러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이제 근거를 댄 거죠. 자, 심각한 휴대폰 소리 대신에 서로 소통되는 마음의 벨소리가 학교 내에서 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규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중에는 무음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이런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의 문화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면접위원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논쟁은 하지 마셔라. 면접위원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7번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아는 지인이 자녀가 실제 봉사활동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할 때 상황 질문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났어요. 자원봉사활동 하지 않고 확인서 받는 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서론을 보면 당연히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된다.
청소년 자녀 교육에도 이건 문제가 되죠. 나중에 청소년이 성장했을 때, 성이 됐을 때 또 똑같은 것을 답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 자, 청소년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열심히 자원봉사한 청소년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원봉사한 친구들도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거짓으로 유장한 실적주의는 청소년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8번 들어갑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고흥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1번, 2번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충분합니다. 3번은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즉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목적이랄까? 자,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3번 참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우주센터는 청소년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주체험센터를 건립한 거고, 그 다음에 인근 우주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청소년 우주센터를 따로 이제 국립청소년우주센터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 중심에 거기 가서 이제 체험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체험 중심의 우주과학에 대한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앞에 주어가 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예요.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대비해서 청소년이 천문이나 항공우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실험과 체험으로 알아가는 산지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 수련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개발 시대의 청소년 육성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이 숙지했다라고 이제 면접위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험과 체험이라는 단어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청소년 활동 시설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험과 체험으로 이제 천문이나 항공 우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가는 산 지식의 하나의 공간. 그게 바로 이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 수련원 중에 하나가 되고요. 육성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9번입니다. 아웃리치. 자, 아웃리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웃리치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찾아 나서는 활동.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아웃리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초로 접근하는 단계인데, 자, 청소년의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뭐 보호해야 될 사례나 복지가 필요한 사례나 활동이 필요한 사례나 이러한 사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아웃리치 시작은 청소년 지도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청소년,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청소년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사가 활동할 때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웃리치 활동입니다. 자, 아웃리치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0번입니다. 210번은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죠? 청소년 활동과 연계 방안은입니다. 자유학기제 자체가 청소년 활동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으로부터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교육 쪽이 아니고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진로 체험의 어떤 실시를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중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인프라 연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는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때 그 청소년 관련 기관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의 주 목적이거든요. 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청소년 활동을 활성 안 한다면 자유학기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 활동 기관이 서로 역할을 이해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 기관에 대한 홍보,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활동을 잘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상호 간에 신뢰와 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학교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체험활동들, 진로 체험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그런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11번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청소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은 학생들은 체험 중심의 수업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선택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율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성 개발은 물론 자기주도성을 길러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학기제는 청소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1번도 이해되시죠? 210번과 211번은 자율학기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활동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청소년 활동들을 이제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전문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기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자율학기제죠. 죄송합니다. 자율학기제 운영 방향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와 삶의 현장 속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화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지도사이기 때문에요. 지도사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활동, 체험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예술문화활동에 대한 지도,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수련활동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교류활동에 대한 지도, 여러 가지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도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안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 안에서 학습하는 것은 지역사회로 나가서 하는 거니까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청소년 쉼터 종류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시 쉼터가 있고 단기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청소년 쉼터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 유형에 따라 달라요. 자, 일시 쉼터는 17일 이내고요. 단기 쉼터는 3개월, 최장 9개월까지는 뭐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적인 것만 아시면 되니까.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365844 이게 뭐예요? 네, 쉼터의 개소.
숫자입니다. 일시 쉼터는 36개소, 그 다음에 단기 쉼터는 58개소, 중장기 쉼터는 44개소. 그래서 합치면 13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거 숫자 365844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쉼터의 종류는 세 가지.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고 기간은 7일 이내, 3개월, 3년입니다. 그리고 개소 숫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14번은 프로그램 평가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평가는 진행 중에 하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종결 시점에 하는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가 있고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는 효율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프로그램이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형성평가, 포맷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종결 시점에 하는 것이죠. 종결 시점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할까? 아니면 확대할까? 아니면 중단할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총괄평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세웠던 프로그램 목표가 있을 건데 그것이 달성됐는가 보는 게 효과성 평가고 이 프로그램은 항상 투입이란 게 있어요. 투입은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는데 그거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보는 게 이제 효율성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14번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5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바라는 정책이 있는가? 이거요. 자, 본인이 바라는 정책이 있는가?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청소년의 특별 사회 문제, 이게 포인트죠. 특별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기획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특별 사회 문제가 많이 있죠. 성문제라든지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 이런 청소년 문제를 사회 진단해서 이에 대한 예방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선도 정책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나 성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펼쳤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가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청소년들이 취약한 청소년이랄까요? 취약한 청소년들이 또는 비행 청소년들이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진단을 해서 예방 정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선도 정책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자, 216번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여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역사회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자, 지역사회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또는 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를 택했습니다.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지역사회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자원도 들어가죠.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의 그 자원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모든 계층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을 충분히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냐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로 선택을 한 겁니다.